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민주당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소리죠. 오늘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소환은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의 전면전 선포다. 먼지털이식 수사로 검찰은 사법살인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다. 김건희는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고 야당은 줄줄이 소환하는 막장급 편파 수사다. 오히려 국민은 김건희가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작 의혹 재판에서 김건희가 직접 주식을 매수한 정황이 녹취록에 드러나 윤석열이 대선 경선 후보 시절 해명으로 내놓은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윤석열이다. 현 야당 대표 수사는 졸렬한 국면 전환용이다. 윤석열이 지지율 반등을 위해 꺼낸 카드가 고작 결국 사정카드냐? 문재인 정부와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이 커지는 것을 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가칭 민생경제위기 극복기구와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기구 등 양대 기구를 구성해서 정치보복 야당 탄압에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김승원 의원도 김건희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고 윤석열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가 새롭게 추가됐다. 김건희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향해 가짜치도 않은 이유로 출석 통보를 한 것은 민주당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봐야죠. 김건희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인사들을 탄압하는 모습 속에서 강한 야당이 되어야지요. 이재명 대표가 선출돼서 윤석열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하니까 즉답을 피하고 여당이 안정되면 이라는 단서를 달더니 바로 그 다음날 돌아온 답이 검찰을 이용해서 출석 통보하라 라는 답을 준 것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야당과는 대화나 협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도 거기에 맞는 응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허구한 날 물러 터져서 당하고만 있었더니 검찰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권력이라는 오만과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 개개인들이 연일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아주 잘하고 계시죠. 더 강하게 매일매일 전 국민들이 모든 진실을 다 알 수 있도록 더 소리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성난 민심이 박근혜 정부를 탄핵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보다 수십 수백 배 더 형편없는 이런 후한무치한 정권의 행태에 민낯을 전 국민이 알고 나면 상황은 급속도로 빠르게 진전될 것입니다. 현재 윤석열의 맨 앞에 서 있는 권력 2인자 바로 한동훈이죠. 기레기들은 연일 한동훈 찬양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동훈 약속시켰다.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예산 37% 증액이라는 제목 하에 한동훈이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50억 원 정도 더 확보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 봐도 한동훈 잘하고 있다는 그런 찬양하는 기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동훈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었다면 법무부가 이렇듯 추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택도 없었겠지요. 권력 2인자니 가능한 것이겠죠. 그리고 교정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면 다른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은 안 중요합니까? 어떤 놈은 의경들 급식비 뺏어다가 이전 비용으로 쓰던데 그 의경들의 처우는 안 중요했을까요? 그리고 이 한동훈의 약속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한동훈은 분명 정경심 교수의 형 집행정지 처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에게 아쉬운 소리는 하기 싫고 살펴보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약속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 말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 약속 지켜질까요? 살펴보겠다라는 말은 포괄적인 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빠져나갈 것입니다. 네 편, 내 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사는 자들이 과연 그 약속 지킬까요? 인간이라면, 그나마 한 가닥 양심 있는 그 인간이라면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과연 그런 양심 있을까요? 그런 게 있었다라면 그 가족을 저토록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두고 보면 알게 되겠지요.
오늘 화군화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기가 곧 끝나는 김재영 대법관이 입법으로 해결할 모든 문제를 사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사법 과잉을 경계하는 말이다. 정치의 영역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인데도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이 정치의 사업화가 심각한 양상이다. 검찰은 함부로 기소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보수 혹은 진보로 나뉘어 그 판결이 정치화되었다는 비판이 많다. 정치도 사법도 다 같이 불신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러니 대한민국 형사사업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사법 과잉의 원인은 복합적이겠지만 1차적으로는 검찰 만능주의가 사라져야 한다. 검찰 과학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나온 검찰개혁 여정은 검찰과학을 민주과학으로 정상시키는 과정이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개된 일련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간 힘들게 이루어낸 검찰개혁의 성과들을 모두 무위로 돌리는 시대 역행적인 일들 뿐이다. 시행령으로 검찰개혁 입법을 무력화시키고 축소되었던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시키고 정부 주요 부처의 주요 포스트의 검사 파견 늘리고 주요 고위공직자의 검사 출신을 포진시키는 등 검찰과학국 완성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다. 노골적으로 보복수사를 획책하고 검찰과 그 식구들, 특히 김건희와 관련된 사건은 그냥 덮어버리는 후안무치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오만한 이 검찰주의자들의 시대 역행적인 시대는 실패로 끝날 것이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20%대로 고착화된 지지율이 지금의 상황을 웅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법 기술자들이 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모습을 매서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으로 되돌아가는 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 줌도 안 되는 이 정치검찰 출신 검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걸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일목요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지율 고작 20%짜리가 겁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이명박근혜를 본인이 감옥에 넣는데 세상 무서울 게 없다고 망상에 빠져 눈에 뵈는 게 없이 활보를 하고 다니는데 교만과 오만의 끝이 어디인지 머지않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입니까? 수천 년 동안 외세 침략에도 그리고 또 군부 독재의 총칼에도 굴하지 않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수사권으로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대로 놔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